지금까지 당신이 한 짓 때문에 내 며느리를 무릎을 꿇게 만들어? 내가 가진 증거들로 당신들 다 콩밥 먹게 해주겠어. 증거 따위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봤자 은행은 내 손 안에 있어.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모든 진실을 다 밝혀낼 거예요. 은주야, 그 길은 멀고 험할 거야. 하지만 너의 뒤에 우리가 있다는 걸 명심해. 끝까지 부인해봐. 여기 당신 사인이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으니까. 진실이 드러나면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 가족도 무너질 거야. 우린 무너지지 않아. 정직은 늦더라도 반드시 돌아오니까. 안녕하세요. 채널 마음의 나마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시장에서 평생을 버틴 영자 씨는 며느리 은주 씨가 은행에서 모욕과 억울한 누명을 쓰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점장 기석의 압박 속에서 은주 씨는 흔들리지만 영자 씨가 과거에 지켜낸 기록들이 밝혀지며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본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사연과 함께 해주세요. 형광등이 하얗게 떨리며 대출 창구 위로 차가운 빛을 쏟아냈다. 번호표가 울리던 전자음이 잠시 멎자 은행 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해졌다. 유리 칸막이에 비친 사람들의 어깨가 굳어있고 의자에 앉은 몇몇은 숨을 들이마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때 한 여자가 바닥에 양손을 짚고 천천히 몸을 낮췄다. 바닥의 회색 타일이 그녀의 손끝에서 미세하게 미끄러졌고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누군가가 낮게 탄식을 흘리자 대기석 맨 앞줄에 놓이는 팔걸이를 움켜쥐었다. 순간 공기는 얇은 유리처럼 깨질 듯 팽팽해졌다. 누구도 이름을 불러주지 못했고 얼굴조차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다. 다만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 그 작은 마찰음이 이 큰 공간 전체를 울렸다. 고객님, 잠시만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깔끔한 정장의 남자가 서류철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의 말끝은 예의 바른 듯 들렸지만 목소리 끝에 억눌린 불쾌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여자 옆에 선 누군가를 흘겨보며 덧붙였다. 절차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절차요? 대기석의 중년 남자가 중얼거렸다. 지금 이게 절차입니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리 칸막이 건너편 줄 서 있던 젊은 고객이 휴대폰을 쥔 손을 내렸다. 화면의 밝기가 꺼지며 그의 눈동자에 작게 반사가 흔들렸다. 어디선가 영수증이 찍히는 얇은 종이 소리가 스쳤다가 이내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다. 여러분, 무릎까지 꿇어야만 설명될 수 있는 사정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이 장면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차갑게 굳은 공기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말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깔렸다. 울음은 아니었다. 대신 오래 다른 사포처럼 거칠게 문지른 흔적만이 있었다. 그녀는 고객 쪽으로 고개를 숙였고 손끝이 떨리는 것을 숨기려는 듯 손바닥을 한 번 더 바닥에 붙였다. 일어나세요. 구두 굽 소리가 다가왔다. 누군가가 낮게 말하며 그녀의 팔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그녀는 버티듯 그대로였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 목소리는 설득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다. 창구 안 다른 직원이 인터폰을 눌렀다. 보안팀 호출 부탁드립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창구 뒤쪽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다. 낯선 인기척이 복도 끝에서 스쳐 지나왔다. 여자는 고개를 조금 들었다. 눈동자의 방향만으로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그녀에게 가까운 자리에 작은 종이컵이 흔들렸고 그 미세한 진동이 시간을 느리게 만들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은 말끝이 꺼졌다. 문장에 이어질 이유가 공중에서 맴돌다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고객 응대 중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정장의 남자가 다시 말했다. 그의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고 그 선을 넘어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기석 끝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사람이 고개를 숙였다. 마치 이 장면이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시험 문제라도 되는 듯. 사람들의 표정은 정답을 확인하러 온 학생처럼 굳어 있었다. 그래도 사정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여자의 두 번째 부탁은 더 조용했지만 더 또렷했다. 단단히 조인 숨 사이로 결심이 묻어났고 그 결심은 두려움과 동시에 있었다. 지금은 규정대로 진행합니다. 남자는 서류철을 탁 소리내어 닫았다. 얇은 종이들이 진동하며 미세한 바람을 만들었다. 옆에 젊은 고객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를 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왜 저러지? 또 다른 누군가는 답했다. 모르겠어. 근데 뭔가 큰일인 것 같아. 새하얀 빛이 창구 유리에서 반사되어 여자의 어깨에 달라붙었다.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차갑고 매끈해 몸을 더 낮추게 만드는 힘을 가졌다. 여자는 마침내 허리를 세우지 못한 채 바닥에 남긴 손자국을 흘끔 바라보았다. 반듯한 타일의 틈에 작은 먼지들이 모여 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 순간 멀리서 전화벨이 울렸고 보안팀의 검은 신발이 카운터 앞에 멈췄다. 무슨 문제입니까? 건조한 질문. 누구도 첫 번째 대답을 맞지 않았다. 말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아서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숨을 삼키고 눈을 깜빡이는 일조차 삼갔다. 여자가 아주 느리게 고개를 들며 말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만은 제발, 이분 앞에서만은. 그 말은 공중에서 방향을 잃고 창구 유리를 스쳐 옆자리로 밀려갔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한 사람이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그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웠고 순간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이름은 끝내 불리지 않았다. 얼굴도 관계도 사정도 아직 닫혀 있었다. 다만 무릎을 꿇은 한 사람과 그 앞에서 높은 목소리를 가진 또 다른 사람, 그리고 숨죽인 다수만이 이 공간을 채웠다. 반전의 문고리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지만 누구도 손잡이가 차갑다는 사실만 느낄 뿐 다음에 무슨 소리가 날지 알 수 없었다. 군산의 오래된 시장 안 비좁은 골목길 한쪽에 자리한 반찬 가게 앞에는 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건져낸 나물향이 퍼지고 가지런히 놓인 무말랭이와 김치통들이 가게 앞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영자 씨 손맛은 참 대단하다 하며 지나치곤 했다. 그러나 정작 그녀는 구부러진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두툼하게 굳은 손으로 매번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 뜨겁게 달아오른 냄비 손잡이를 잡는 건 일상이었고 손등에 남은 오래된 화상 자국은 세월의 흔적처럼 자리했다. 영자 씨는 올해로 72. 그 세월 동안 고단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새벽 5시면 시장 불빛이 막 켜질 무렵부터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 늦게까지 장사하다가도 집에 돌아와선 식구들 저녁밥을 차려야 했다.
마치 그녀의 삶은 끊임없는 반복과 노동으로만 짜여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누구보다 강단 있는 기운이 담겨 있었다. 한 번 옳다고 믿는 일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그 정의감은 시장 사람들에게도 익히 알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 사람들은 그녀를 시대에 뒤처진 노인이라고 치부하기 일쑤였다. 카드 결제기를 다루는데 서툰 모습이나 손님에게 잔돈을 세는 속도가 느린 걸 두고 아직도 저렇게 장사하는구나 하며 웃곤 했다. 심지어 가까운 친척들조차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만두고 아들 내외에 기대어 살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자주 했다. 하지만 영자 씨 마음속에는 그런 말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단단한 뿌리가 있었다.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 그것이 그녀를 지금까지 버티게 한 힘이었다. 그녀의 며느리 은주 씨는 서울에서 은행에 다니며 살아가고 있었다. 은주 씨는 늘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말투는 부드럽고 성실해 보였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은행의 실적 압박과 보이지 않는 긴장이 늘 함께하고 있었다. 남편 병호 씨는 택시를 몰며 하루하루 집안을 지탱했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면 중재하는 듯 하면서도 끝내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영자 씨는 늘 속으로 내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쉽게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품고 있었다. 시장에 앉아 반찬을 포장하다가도 영자 씨는 며느리 생각을 자주 했다. 지난번 은행에 들렀을 때 본은주 씨의 표정이 자꾸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던 그 장면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굽은 허리를 하고도 단단한 목소리를 잃지 않았던 영자 씨지만 그날만큼은 속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이고, 우리 은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그녀는 혼잣말을 흘리며 김치통 뚜껑을 덮었다. 뚜껑이 닫는 둔탁한 소리가 마치 마음속에 남은 무거운 울림 같았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기대와 짐이 동시에 되곤 합니다. 며느리의 고통을 직접 본 시어머니,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싹 트는 다짐. 앞으로 어떤 길로 이어질까요? 저녁이 되자 시장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영자 씨 가게만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 남아 있었다. 그녀는 허리를 두드리며 가게 문을 닫았지만 마음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손에 남은 된장 냄새와 파 냄새는 익숙했으나 가슴에 남은 불편한 그림자는 쉽게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에서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 며느리, 더는 저런 꼴 안 당하게 해야지.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네. 그 다짐은 비좁은 골목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은행 안형광등이 다시 반듯한 빛을 깔아놓았다. 유리 칸막이 너머 회의라는 명목의 브리핑이 시작되자 창구 앞 대기석의 몇 사람은 무심히 들으려던 라디오처럼 귀를 기울였다. 서류 처리 탁탁 치며 기석 씨가 시선을 위아래로 훑었다. 지난달 민원은 3건의 실적은 목표 대비 마이너스네요. 그는 숫자를 또박또박 읽고서 고개를 들었다. 은주 씨, 설명하시죠. 그중 2건은 시스템 지연으로. 변명처럼 들리네요. 기석 씨는 말을 끊으며 서류의 모서리로 책상을 톡 쳤다. 얇은 종이가 흔들리자 주변 직원들의 눈빛도 함께 흔들렸다. 사실관계는 기록으로 확인해 주세요. 기록보다 태도가 먼저예요. 고객 앞에서 망설이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대기석의 젊은 손님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둘 사이의 기류를 훔쳐보았다. 유리 칸막이가 2 사람의 표정을 비스듬히 겹쳐
누군가 한쪽을 더 작아 보이게 만들었다. 창구 옆 동료가 귓속말처럼 중얼거렸다. 오늘 또 시작이네. 그러나 그 작은 목소리도 기석 씨의 낮고 단단한 톤 앞에서는 금세 사라졌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일부러 더 또렷이 말했다. 기본 소양의 문제 같아요. 시골 장사치 집안이라 그런지 숫자 감각이 영 그는 미소 비슷한 것을 입가에 걸었다. 웃음은 아니었다. 누군가를 향한 얄미운 표시였다. 공기를 베는 듯한 침묵이 흘렀다. 직원 한 명이 의자를 미세하게 끌며 자세를 고쳤고 대기석의 중년은 마른 기침으로 불편함을 덮었다. 은주 씨의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다. 그녀는 숨을 가다듬고 고개를 들었다. 그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직장에서는 가족을 들먹이지 마세요. 실적과 규정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수준이라는 말이 칼날처럼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 칼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요. 지금 그 말은 누구의 삶을 자르고 있을까요? 저는 고객과 동료를 존중합니다. 다만 사실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그러다 고개 놓치면요. 무릎이라도 꿇겠습니까? 기석 씨가 코웃음을 쳤다. 창구 유리 위로 숨이 하얗게 번진 듯했다. 은주 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업무는 절차대로, 고객은 예우대로. 그게 제가 배운 은행의 모습입니다. 이상로는 회의 끝나고 하시고. 그는 손목 시계를 힐끗 보며 말을 이었다. 딱 잘라 말합시다. 감성은 장사하는 데나 필요해요. 우리는 숫자와 규정으로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대기석 끝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고 직원 몇은 시선을 책상 위 계산기에 고정했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기석 씨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오늘부터 민원건은 모두 본인 책임입니다. 성과 나올 때까지 잔업은 기본인 거 아시죠? 혼자 책임지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남 탓하기 전에 기본부터 챙기세요. 그의 눈빛이 창백하게 빛났다. 그리고 복장. 단정하긴 한데 뭐랄까 좀 촌스럽습니다. 고객 앞에 서는 얼굴이라는 자각을 좀 하세요. 그 한마디에 조용한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은주 씨는 느리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굵은 반지가 햇빛 없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알겠습니다. 업무로 증명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해산하시죠. 사람들이 흩어지자 유리 칸막이 위쪽에 붙은 안내문만 덩그러니 남았다. 고객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 문구가 아이러니하게 보였다. 은주 씨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 전원을 눌렀다. 화면이 켜지는 동안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만 향했다. 다만 손끝만이 옅게 떨렸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조용히 들어왔다. 대기표 기계에서 띵동 소리가 울렸다. 일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금 전 던져진 한마디가 남긴 상처는 유리처럼 투명해서 더 아팠다. 회의가 끝난 뒤 은행 로비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북적였다. 번호표 기계의 띵동 소리, ATM 앞에서 카드가 찍히는 소리. 잔돈을 세는 얇은 지폐의 마찰음이 일상처럼 이어졌다. 그러나 방금 전 기석 씨의 말은 아직도 공기 속에서 잔향처럼 남아 있었다. 영자 씨는 대기석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굽은 허리로 의자 등받이에 기대려 했지만 마음이
불편해 자꾸만 몸을 앞으로 숙이게 되었다. 그녀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시골 장사치 집안, 그 말이 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시장 사람들과 함께 버텨온 세월, 그 모든 삶이 단 한 줄로 폄하당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영자 씨는 얼굴에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평소처럼 주름진 이마를 쓸며 마치 못 들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눈빛은 차분했고 표정은 무덤덤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불덩이가 달아오르고 있었다. 내 며느리를 저렇게 함부로 말하다니, 내 자식의 피땀을 누가 감히 무시하는 거냐.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은주 씨가 창고에서 고객을 맞으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억지로 미소를 띄었지만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맺힐 듯 흔들림이 보였다. 영자 씨는 잠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로비를 빠져나왔다. 대리석 바닥 위로 발걸음이 뚜벅 단단히 올렸지만 누구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오후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그러나 영자 씨 눈앞에 남아있는 건 여전히 창구 유리 너머 은주 씨의 흔들리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시장 골목에서 늘 듣던 웅성거림이 아닌 은행 안에서 느꼈던 싸늘한 시선들을 떠올렸다. 그 차가운 공기가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오늘은 그냥 잊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보았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녀는 굳은 손을 꼭 쥐었다. 손등의 흉터가 하얗게 도드라졌다. 여러분, 때로는 말 한마디보다 침묵이 더 큰 다짐이 됩니다. 지금 영자 씨의 조용한 걸음이 앞으로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영자 씨는 은행 건물을 돌아 나와 근처 벤치에 잠시 앉았다. 사람들은 바삐 지나가고 버스 정류장에 줄 선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도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다. 저 장면 내 눈으로 본 이상 절대 잊지 않는다. 내 며느리 더 이상 혼자 견디게 두지 않겠다. 햇살에 눈이 시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자 그녀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다. 분노를 억누르고 침묵으로 삼킨 자리엔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천천히 다시 걸음을 옮겼다.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발걸음은 단순히 장사꾼의 귀가가 아니라 새로운 싸움의 시작을 향하는 듯 무겁고도 굳세었다. 오후 바람이 시장 비닐 천막을 살짝 흔들었다. 비닐이 스치는 소리 사이로 한두 마디씩 던진 말들이 실처럼 엮였다. 어제 은행에서 난리였다더라. 며느리가 고객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다며. 누구도 정확히 보지 못했다면서도 말은 조금씩 모양을 바꾸어 커졌다. 반찬을 사러 온 이웃이 대수롭지 않게 묻는 척 고개를 들이밀었다. 영자 씨, 며느리는 은행에 다닌다면서 체면은 좀 챙겨야지. 그치? 그녀는 지어 보였다. 장사꾼 체면은 안 챙겨도 되고요? 말끝은 가볍게 흘려보냈지만 가슴은 묵직했다. 조금 뒤 사촌 올케가 봉투를 들고 나타났다. 언니, 괜한 욕 먹지 마. 젊은 사람들 하는 일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몰라. 그래도 은행이면 체면은 있잖아. 체면이 밥 먹여주나. 그래도 남들이 보는 눈이 있지. 그 짧은 대화가 끝나자마자 골목 끝에서 또 다른 속삭임이 이어졌다. 시골 장사치 집안이라 그럴 줄 알았다니까. 누군가의 비아냥이 공기처럼 번졌다. 영자 씨는 고개를 들었지만 누가 말했는지 찾지 않았다.
찾는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다. 대신 그녀는 손을 씻고 반찬통 뚜껑을 한 번 더 단단히 눌렀다. 흔들리는 건 뚜껑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 한 줄이 방향을 잃는 순간 그 말은 칼이 됩니다. 지금 흘러가는 이 칼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저녁 무렵 집 식탁에 국이 김을 올렸다. TV에서 여행 프로그램 소리가 희미하게 흘렀다. 병호 씨가 피곤한 얼굴로 숟가락을 들며 말을 꺼냈다. 오늘 손님이 그러더라. 당신 일 다들 안다더라고. 그만해. 은주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내 말은 당분간 조심하자. 엄마 가게도 영향 갈 수 있으니까. 조심. 내가 뭘 더 조심해야 하는데. 은주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누가 누굴 지켜야 하는지부터 말해줘. 병호 씨는 눈을 피했다. 그냥 버티자. 곧 지나갈 거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가벼운 다짐은 때로 무게가 더해져 상처 위에 내려앉는다. 영자 씨는 아들의 어깨를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너라도 서줘야지.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다. 밥 식는다. 먹어라. 겉의 말은 평온했지만 속에서는 불씨가 타올랐다. 그날 밤 동네 친척 단체방에 사진 하나가 올라왔다. 모르는 누군가가 찍은 은행 로비의 흐릿한 장면이었다. 이게 그 무릎 꿇었다는 그날 누군가 물었고 또 다른 이가 답했다. 그러게 은행 다닌다더니 별 수 있나. 짧은 웃음 이모티콘이 줄줄이 붙었다. 은주가 휴대폰 화면을 끄고 숨을 고르는 사이 영자 씨의 휴대폰에도 같은 사진이 도착했다. 그녀는 오래된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다. 흐릿한 형체 속에서 은주의 손끝이 보이는 듯했다. 다음 날 시장 단골 한 사람이 반찬 값을 깎아 달라며 말했다. 요즘 다들 힘들잖아요. 은행도 그렇고. 말뜻은 애매했지만 뼈는 드러나 있었다. 영자 씨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정가해요. 안 살라면 말아요. 그 순간 단골의 표정이 굳었다. 까다롭네. 그래서 며느리도 그랬나. 남자는 말끝을 흐리고 재빨리 돌아섰다.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어 반찬집 조그만 전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관계의 균열처럼 보였다. 오후 시댁 쪽 친척에게 전화가 왔다. 은행에 다니면 체면은 차리겠지 했더니 소문은 금세 도네. 며느리한테 말 좀 해. 무슨 말을? 괜한 일 만들지 말라고. 괜히 언론 같은 데 나서고 그러지 말고. 우린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영자 씨는 가게 문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체면, 소문, 균열. 단어들은 반찬값처럼 칼로 재단되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펴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흔들리면 안 된다. 지금 흔들리면 저 말들이 더 커진다. 그러나 문득 떠오른 며느리의 눈빛이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늦은 밤 가게 불을 모두 끄고 나면 시장 골목은 고요해졌다 하지만 어둠 속에 앉은 영자 씨의 마음은 조용히 과거로 흘러갔다. 40여 년 전 그녀가 27의 남편을 잃던 날.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져 돌아오지 못했던 그 순간은 지금도 똑똑히 남아 있었다. 어린 두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울었다 하지만 울음 뒤에 남은 건 오로지 선택뿐이었다.
눈물로는 밥을 지을 수 없었고, 한숨으로는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는 걸 잘 알았다.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기 전 차디찬 공기를 가르며 그녀는 시장으로 향했다. 손에는 남편 장례대. 친척들이 모아준 돈으로 산 작은 손수레가 있었다. 수레 위엔 직접 담근 김치 몇 통, 집에서 볶아온 멸치 한 봉지, 그리고 이웃 아주머니가 도와준 나물 반찬이 실려 있었다. 오늘 팔리지 않으면 내일은 뭐로 밥을 먹이지? 그 생각뿐이었다. 시장 불빛은 희미했고 길바닥은 습기와 비린내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 손으로 수레를 꼭 잡고 자리를 지켰다. 처음엔 눈길조차 주지 않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자 하나둘씩 다가왔다. 젊은 새댁이 수고가 많네, 손맛이 괜찮네, 그렇게 조금씩 자리가 잡혔다. 그러나 고생은 날마다 달라지지 않았다. 겨울이면 새벽 장터에 서서 손끝이 얼어붙었고, 여름이면 땀에 절은 몸으로 하루 종일 불 앞을 지켜야 했다. 다른 상인들이 철수할 무렵에도 그녀는 늘 조금 더 자리를 지켰다. 아이들 학비를 벌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는 시간들이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와? 어린 병호 씨가 부엌에서 기다리며 물었을 때 그녀는 미소로 대답했다. 엄마가 돈 벌다 보니 조금 늦었네. 우리 병호, 배고프지? 내색하지 않았지만 손가락에 남은 화상 자국이 저릿거렸다. 여러분, 삶은 때로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것이 분명할 때 고단함조차 의지가 되곤 합니다. 영자 씨의 젊은 시절이 바로 그랬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작은 등잔불 앞에서 장부를 정리했다. 수입은 늘 빠듯했고 지출은 끝이 없었다. 그래도 숫자를 적어 내려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 새끼들만큼은 굶기지 않아야지. 이 아이들만큼은 나보다 나은 세상을 살게 할 거야. 이웃들이 종종 물었다. 혼자 어떻게 버티냐? 그녀는 대답 대신 웃으며 나무를 더 볶았다. 대답은 필요 없었다. 일하고 또 일하는 것, 그것이 곧 그녀의 대답이었다. 비록 남편을 잃고 청춘의 대부분을 시장 바닥에서 흘려보냈지만 그 세월은 그녀를 무너지지 않는 뿌리로 만들었다. 그 뿌리가 있었기에 지금의 그녀가 있었고 지금의 가족이 있었다. 그때의 기억이 오늘 은행에서 들었던 시골 장사치 집안이라는 말과 겹쳐졌다. 영자 씨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희미하게 번지는 하늘 아래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는 오래된 눈물이 살짝 고였다. 그러나 그 눈물은 곧 굳센 결심으로 바뀌었다. 등잔불 대신 작은 스탠드 하나가. 부엌 식탁을 비추던 시절, 영자 씨는 밤마다 낡은 공책을 펼쳤다. 하루에 팔린 멸치 무침 몇 통, 남은 시금치나물 2봉지, 떼어준 외상값. 그녀는 느린 글씨로 날짜와 이름을 적었다. 공책 구석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많았다. 이번 달 병호 등록금, 겨울 장사 대비 석유값. 그리고 아주 작게 내 꿈 야간 학교 다니기. 동그라미 옆에는 가느다란 줄이 그어졌다. 그 줄은 늘 다음 달로 넘어갔다. 비가 지붕을 두드리던 어느 밤 그녀는 서랍을 열어 결혼 반지를 꺼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서 미끄러졌다. 미안하다 혼잣말을 남기고 반지를 종이에 싸 밤새 품고 잤다. 다음 날 새벽 반지는 학원비로 바뀌었다. 병호 씨가 모르는 사이였다. 아이에게는 시장에서 오늘 장사가 잘 됐다고만 했다. 거짓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손맛으로 번 돈과 내일 다시 벌 돈이 아이의 내일을 붙들어 주고 있었으니까. 겨울 끝 봄초. 은행 창구에 줄이 길던 날이 있었다.
시장 사람 몇이 줄지어 서서 대출 상담을 받았다. 장사 키우려면. 이 상품이 딱이죠. 누군가가 단맛 나는 말로 권했다. 영자 씨는 안내문을 한참 들여다봤다. 수수료와 변동금리, 불이행한 벌금, 조항. 그녀는 창구에 조용히 물었다. 이거 상환 스케줄이 왜 이렇게 복잡해요? 설명서를 주세요. 직원은 성가신 듯 웃었다. 그냥 사인하시고요. 그녀는 미소로 물러나 이웃들의 팔을 가만히 잡았다. 오늘은 서두르지. 마 집에 가서 다시 보고 오자. 시장 사람 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는 공책 뒤쪽에 또 하나의 표를 그렸다. 상환액 계산표, 변동폭, 손의 합계 계산기 버튼이 눌릴 때마다 작은 소리가 고요를 깨웠다. 다음 주 영자 씨는 구청 옆 작은 사무실을 찾아갔다. 금융피해 상담이라는 작은 팻말 하나가 달린 곳이었다. 이 상품 설명이 충분치 않았고 서류도 미흡했어요. 그녀는 공책을 펼쳐 날짜와 이름을 보여줬다. 상담원은 놀란 눈빛으로 메모를 옮겼다. 여기 서명 좀 부탁드려요. 그날 받은 도장이 찍힌 확인서는 양철 상자에 고이 들어갔다. 반찬집 선반 위, 김치통 뒤에 숨겨둔 그 상자는 그녀의 작은 금고였다. 여러분. 누군가의 평범한 밥상 뒤에는 누군가의 잠 깬 밤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밤들이 모여 한 사람의 등을 세우고 가족의 이름을 지켜줍니다. 어느 여름 더위에 숨이 막히던 오후였다. 은주 씨가 대학을 준비하던 때 등록금이 모자랐다. 영자 씨는 장시간 불 앞에 서서 미역국을 거듭 끓였다. 손님한테 미역국 덤으로 드려요. 호기롭게 말하고는 한 그릇마다 정을 얹었다. 덕분에 가게는 잠깐 붐볐다. 그 수입으로 모자란 금액을 채웠다. 밤이 되면 무릎에 팥을 붙이고 의자에 기대 잠깐 눈을 붙였다. 꿈결에도 계산기가 튕기는 소리가 들렸다. 한 번은 시장 동료의 외상값이 몇 달째 밀렸다. 죄송해요. 형편이 영 안 돼서 그는 고개를 숙였다. 영자 씨는 장부에서 조용히 선을 그었다. 다음에 벌면 주시오. 대신 그 계약은 하지 말아요. 그녀가 가리킨 것은 또 다른 유혹의 대출이었다. 이건 사람 잡는 거요. 말끝은 단호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세월이 지나 공책은 새 권이 되었고 양철 상자에는 확인서와 메모, 상담 접수증이 차곡차곡 들어갔다. 그 중에는 과거 은행과 연계된 듯한 수상한 대출 홍보 전단도 있었다. 영자 씨는 그것들을 버리지 않았다. 언젠가 이게 누군가를 지켜줄 수도 있지. 그녀의 희생과 메모. 조용한 발걸음은 그렇게 모양을 갖추었다. 가족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알아주지 못해도 버팀목은 말없이 서 있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서울 한낮, 은행 창구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전광판 숫자가 바뀔 때마다 띵동 소리가 울리고 서류 뭉치를 든 사람들이 연이어 줄을 섰다. 그날따라 은주 씨의 손은 유난히 떨렸다. 컴퓨터 화면에 이체 오류 금액 불일치라는 빨간 글씨가 떴기 때문이다. 고객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다. 내 돈이 왜 사라진 겁니까?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기석에서 고개들이 일제히 돌아왔다. 은주 씨는 식은땀을 훔치며 서류를 뒤적였다. 그러나 시스템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을 잇는 순간 지점장 기석 씨가 나타났다. 그는 상황을 곁눈질로 확인하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고객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은주 씨가 책임자니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책임자라니요. 저는 절차대로 했습니다.
은주 씨가 항의했지만 이미 기석 씨는 고객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다. 고객의 불만은 은주 씨를 향한 비난으로 번졌다. 은행원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내 돈을 맡긴 건데. 대기석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다. 저 사람 맞지? 얼마 전에도 무릎 꿇었다던 은행원? 흩어진 소문이 사실처럼 퍼졌다. 은주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꺾이지 않았다. 시스템 문제입니다. 제가 고의로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석 씨는 서늘하게 눈을 좁혔다. 이런 건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기록에 남을 겁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눈짓을 하며 뒷수습을 지시했다. 은주 씨는 손끝까지 차가워졌다. 잠시 후 은주 씨는 상담실로 불려갔다. 닫힌 문 안에서 기석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말이죠. 저를 희생양 삼으시겠다는 겁니까? 삼은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상황은 때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그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른 척하는 공기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 시장의 영자 씨는 반찬 가게 앞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아들 병호 씨의 이름이 떴다. 엄마, 큰일 났어. 은주가 은행에서 사고가 났다는데. 사고라니. 사람 다친 건 아니지. 그게 아니라 고객 돈이 잘못 처리됐다고 지금 책임을 혼자 지라는 분위기래. 영자 씨는 잠시 말이 막혔다. 반찬통에 놓인 국자가 덜컥 소리를 냈다. 엄마, 은주 괜찮겠지? 병호 씨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렸다. 괜찮을 리가 있냐?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영자 씨는 힘주어 말했다. 내가 가야겠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 순간 가게 문 앞에서 단골 한 사람이 소문을 흘렸다. 은행 뉴스에 뜬 거 아냐? 오늘 난리 났다던데. 영자 씨는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의 흔들리는 눈빛이 머릿속을 스쳤다. 이제는 나설 때가 왔다. 그녀의 마음은 더는 주저하지 않았다. 가게 문을 닫고 들어온 밤. 부엌 등 아래에서 영자 씨는 선반 위 김치통을 옆으로 밀었다. 손이 멈춘 곳. 찌그러진 양철 상자가 있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철컥 얇은 금속 소리가 방 안을 가로질렀다. 공책 접수증, 구청 상담 확인서, 이름을 가린 진정서, 사본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그때 모아둔 것들. 아직도 살아있지. 그녀는 날짜를 훑었다. 몇 년 전 시장 사람들에게 권유되던 초저금리 전환이라는 달콤한 말. 실제로는 벌금과 수수료가 폭탄처럼 붙던 상품. 그때 그녀가 내서 모았던 서명이 한 장, 또 한 장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구청금융복지상담센터 번호가 떴다. 영자 어르신 맞으시죠? 예전에 접수하신 불완전 판매건. 당시 기록 열람 요청하셨죠. 오늘 담당 변동으로 데이터 정리하다 보니 같은 지점 코드가 또 떠서요. 같은 지점. 네, 오늘 피해 문의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체 오류로 시작했는데 내부 트랜잭션 경로가 이상합니다. 과거 어르신이 묶어두신 민원 묶음과 연결되어 접수번호 2714, 2719 주도한 관리자가 동일한 조직 코드입니다. 관리자 이름은 밝히기 어렵죠. 규정상 지금은요. 다만 당시 조사보고서에 시장 상권, 내 고령 고객 대상 집중 권유라는 문구가 반복됩니다. 영자 씨는 서류를 들고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다. 메모에는 붉은 펜으로 상환표 왜곡,
설명 의무 누락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가 막아낸 건 몇이었지. 그때 못 막은 사람도 있었지.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며느리의 이름은 이 기록 어디에도 없지만 뿌리는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시각 은주 씨는 텅 빈 상담실에서 손을 모으고 있었다. 문이 열리며 병호 씨가 숨을 몰아쉬고 들어왔다. 괜찮아? 책임을 지래 시스템 오류인데도. 문턱에 선발걸음 소리 영자 씨가 들어오며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봐라. 봉투 속에서 오래된 확인서가 나왔다. 불완전 판매, 의심 민원 접수 완료. 해당 상품 권유 중단 권고. 어머니. 이게 뭐예요? 너 결혼 전 이야기다. 시장 사람들. 그때 많이 막았다. 지점 코드를 봐라. 너희 지점과 묶였다. 은주 씨는 서류 모서리를 움켜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가 그걸 다 모으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한다고 누가 고마움을 더 줄까? 그때는 당장 사람부터 살려야 했지. 여러분, 때로 진실은 이렇게 낡은 종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밤을 먹고 자란 증거가 어느 날 불빛 아래 얼굴을 드러내지요. 병호 씨가 서류를 넘기다가 멈췄다. 여기 책임자 결제 이니셜 KS 은주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우리 지점장 이름과 같아요. 기석의 영문 이니셜 확실하냐? 결제 코드가 맞아요. 내부에서만 쓰는 조합이에요. 영자 씨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구청에서 방금 연락 왔다. 오늘 새로 들어온 이체 오류건 과거 기록이랑 연결된다고. 은주 씨는 숨을 고르고 똑바로 앉았다. 그렇다면 이건 개인 실수가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어 온 거예요. 그래. 영자 씨가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 혼자 사줘야 할 문제가 아니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형광등이 잔잔히 윙 소리를 냈다. 은주 씨는 천천히 봉투를 닫았다. 저 무섭지만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여기에 있었네요. 제가 몰랐어요. 알면 됐다. 영자 씨의 목소리는 낮고 온기 있었다. 이제는 같이 가자. 내 뒤에 기록이 있고 사람들의 서명이 있다. 병호 씨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 셋이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등을 덮었다. 문 바깥 은행 복도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고객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만큼은 그 문장이 사실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적어도 누군가가 익명의 밤이 남긴 증거와 함께 문을 두드린다면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다. 전기밥솥 보온등만이 노랗게 켜져 있었고 바깥에선 늦은 귀가 차량이 간헐적으로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다. 긴 하루의 끝,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듯. 서로 말이 없었지만 묘한 온기가 공기 속에 퍼져 있었다. 병호 씨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엄마 그리고 은주 솔직히 오늘까지 난 그냥 버티자고만 했어. 근데 엄마가 서류 들고 나타나는 거 보고 나 너무 부끄럽더라. 엄마가 이렇게 오래 지켜왔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그는 아내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은주야,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 집은 늘 정직하게 살아왔어. 엄마가 그걸 몸으로 보여주셨잖아. 은주 씨는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나 혼자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숨고 싶었고. 가족에게도 말 못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영자 씨는 묵묵히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낮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그래, 우리 집안이 가진 건 많지 않다. 가진 게 정직 하나뿐이다. 그거 무너뜨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러니 겁내지 마라. 내 뒤에 우리가 있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족이 서로의 손을 붙잡는 순간. 그 힘은 상상보다 더 큽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병호 씨가 웃음을 띠며 말했다. 엄마, 내일은 내가 장사 도울게요. 오랜만에 시장에서 같이 서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우리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너가. 영자 씨는 의아한 눈길을 보냈다. 택 씨는 잠시 쉬어도 돼요. 지금은 가족이 먼저잖아요. 은주 씨는 남편의 말에 눈가가 붉어졌다. 고마워요. 나도 은행에서 더는 도망치지 않을래요.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면 끝까지 버틸 거예요. 식탁 위엔 소박한 반찬 몇 가지가 남아 있었다. 김치, 멸치볶음, 된장국. 하지만 그 자리엔 값비싼 음식보다 더 귀한 게 있었다. 서로의 눈빛 속에 다시 깃든 신뢰였다. 그러나 그 온기 속에도 불안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기석 씨의 차가운 얼굴이 은주 씨 머릿속에 여전히 선명했기 때문이다. 그가 쉽게 물러날 리 없다는 걸.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다만 잠시나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숨을 고르며 내일을 준비하는 힘을 모으고 있었다. 그날 밤 은주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옆에서 병호 씨가 곤히 자고 부엌 불을 끈 뒤 방으로 들어온 영자 씨는 아이들 방 앞에 잠시 멈췄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에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이렇게 지켜야지. 내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우리 집. 다음 날 아침 블라인드가 반쯤 내려진 지점장실에 싸늘한 냉기가 깔렸다. 회색 테이블 위로 얇은 용지가 미끄러지듯 밀려왔다. 경위서, 초안이야. 오늘 안에 자필로 다시 써. 기석 씨는 펜을 건네며 낮게 속삭였다. 내일까지 언론 잠잠해지면 이건 HR에서 선 처리하지. 대신 책임은 은주 씨가 지는 거야. 기록은 깔끔하게. 은주 씨가 용지를 내려다보았다. 업무 미숙으로 인한 전산 착오. 해당 직원 단독 과실이라는 문장이 굵게 박혀 있었다. 전산 로그가 말해요. 이건 조직적 오류예요. 증거. 너가 가진 건 감정이야. 난 결재권과 인사권이 있어. 그는 미소를 지었다. 가족을 생각한다면 현명하게 판단해. 문 밖 엘리베이터가 딩 소리를 냈다. 잠깐의 침묵 뒤 그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특별성과금 경위서만 내면 일은 끝나. 매수하시는 겁니까? 타협이라 불러. 그리고 어제 너희 어머니 시장에서 뭘 들고 왔더라? 구청 서류. 그런 거 휘둘렀다가 역으로 명예훼손 걸리면 누가 버팀목이 돼줄까?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얇았다. 은주 씨는 봉투를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답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오까지야. 기석 씨는 시계를 톡 건드렸다. 그 뒤로는 내 방식이야. 복도로 나오자 형광등이 미세하게 윙 울렸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들러붙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만 버텨줘. 저녁에 설명할게. 남편에게 보냈지만 곧바로 삭제했다. 그 뒤로 다시 문제 정리 중. 집에선 묻지 말아줘. 여러분.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감추는 선택 과연 현명함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오해의 시작일까요? 저녁, 집 거실의 조명이 노랗게 번졌다. 병호 씨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지점장 번호 맞지? 정오까지 경위서 메시지. 당신 폰에 남았더라. 업무 연락이야. 근데 왜 지웠어? 괜히 걱정할까봐. 걱정은 이미 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혹시 합의 같은 거
혼자 결정한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은주 씨가 고개를 저었지만 눈을 피하는 순간 틈이 생겼다. 그때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칙 새어 나왔다. 영자 씨가 수건을 쥔 손으로 싱크대를 짚고 섰다. 너희 둘 숨기지 말고 말해. 병호 씨가 말을 이었다. 엄마, 구청 서류 들고 지점 흔들었다는 소문 퍼졌어. 친척들이 엄마 때문에 일이 커진다잖아. 내가 한 건 사실을 보여준 것뿐이다. 근데 은주는 회사에서 곤란해졌어. 엄마가 더 나서면 누가 우리 입을 막나. 영자 씨의 눈빛이 번뜩였다. 내 며느리 억울한데 가만히 있으라고? 나도 억울해. 은주 씨가 소리쳤다. 하지만 지금은 나한테 맡겨줘. 엄마가 들어오면 모든 게 감정 싸움이 돼. 공기가 순간 멈췄다. 세 사람의 말 사이로 길고 얇은 균열이 번졌다. 병호 씨가 낮게 말했다. 그러면 경위 있었을 거야? 아직 그녀의 대답이 흐려졌다. 영자 씨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다. 당신 이름으로 거짓 쓰면 그 종이는 평생 너를 괴롭힌다. 알아. 은주 씨가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다. 근데 지금 내가 무너지면 회사 사람들 다칠 수도 있어. 팀, 고객 나 하나로 끝낼 수 있다면. 다행이지 뭐. 끝나지 않아. 영자 씨가 단정히 잘랐다. 그들은 다음 사람을 찾겠지. 그 밤 안방 불이 꺼졌지만 대화는 끝나지 않았다. 병호 씨는 방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은주야, 난 당신 편이고 싶어. 근데 오늘은 모르겠다. 미안해. 조금만 시간을 줘. 문이 닫히고 은주 씨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내부 전표 캡처, 로그 화면, 그리고 양철 상자에서 복사한 서류의 사진. 그녀는 그것들을 가슴에 안고 불을 끄며 중얼거렸다. 숨기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나 그 말은 스스로에게조차 완전한 위로가 되지 못했다. 거실에 홀로 남은 영자 씨는 주름진 손으로 테이블을 쓸었다. 손끝에 걸리는 목재의 미세한 결이 오늘의 틈처럼 거칠게 느껴졌다. 이러다 우리까지 갈라지겠구나. 마음속에서 오래된 통증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스며들며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흔들림은 작았지만 집안의 공기까지 바꿔놓았다. 은행 본점 대회의실 천장 조명이 차갑게 번쩍이며 흰 테이블 위로 서류와 노트북 불빛이 섞여 있었다. 주말이라 빈자리가 많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불려 나온 사람들이 모였다. 정적을 깨며 기석 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고객 자금 누락, 책임자 은주 단독 과실. 그는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겼다. 화면에 굵은 글씨가 박혔다. 징계위원회 회부건. 순간 은주 씨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실과 다릅니다. 로그 기록 확인하시면 제 계정 이전의 관리자 권한 접속 흔적이 있어요. 그만. 기석 씨가 손바닥을 내저었다. 가족 문제 끌어들이는 건 여기서 통하지 않아. 가족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문이 철컥 열렸다. 영자 씨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반찬집 앞치마 차림 그대로였다. 회의실에 앉은 사람들이 술렁였다. 여긴 내부 회의입니다. 출입 제한 구역이에요. 기석 씨가 표정을 굳혔다. 내 며느리를 무릎 꿇게 만든 내 진실을 이제 세상에 밝힐 때다. 영자 씨가 봉투를 책상 위에 내리쳤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오래된 확인서와 상담 기록들이 흩어졌다. 이게 뭡니까? 한 간부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몇 년 전 시장 사람들 상대로 팔던 불완전 대출 상품 결제자 코드, 지점자. 기석. 영자 씨의 목소리가 떨림 없이 울렸다.
그때 내가 막아낸 사람도 있었지만 피해본 사람도 많았다. 며느리가 겪는 일, 똑같은 뿔이다. 기석 씨는 웃음을 흘리며 비웃듯 말했다. 이 노인이 뭘 안다고 낡은 종이 조각으로 내 커리어를 흔들 수 있을 것 같나? 종이 조각. 여기 서명은 내 글씨야. 변명해봐라. 영자 씨가 노려보았다. 여러분, 오래 삼킨 분노가 한순간 폭발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상처가 불쑥 드러나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는, 바로 지금.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은주 씨가 눈물이 고인 눈으로 외쳤다. 저 때문에 어머니까지 욕먹으면 안 되죠. 너가 잘못했냐? 영자 씨가 울부짖듯 소리쳤다. 똑바로 봐라. 저 자식이 네 등을 짓밟은 거다.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병호 씨가 뒤늦게 뛰어와 어머니 팔을 붙잡았다.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이 날을 몇십 년을 기다렸는데 내 며느리 더는 당하지 않게 하려고 버틴 건데. 회의실 공기가 흔들렸다. 간부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번졌다. 한쪽에서는 기록 확인해봐야겠다는 소리가 나왔고, 다른 쪽에서는 회의 무효다라는 말이 들렸다. 기석 씨는 끝내 참지 못하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 무례한 가족극은 여기서 끝이다. 경위서는 이미 작성됐고 은주 씨 징계는 절차대로 간다. 아니, 은주 씨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저도 더는 숨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상처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은주 씨의 억울함, 영자 씨의 수십 년 희생, 병호 씨의 두려움, 그리고 기석 씨의 권력 집착이 얽히며 회의실은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 참아온 울음이 동시에 터진 듯한 소리 없는 폭풍이었다. 회의실의 소란이 가라앉은 뒤 밤비가 유리창을 성가시게 두드렸다. 불이 거의 꺼진 지점 사무실에서 은주 씨는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 불빛이 얼굴 반쪽을 하얗게 비추고 책상 위에는 작은 USB와 오래된 공책 사본, 그리고 영자 씨가 내민 확인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지금 멈추면 다 제자리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목 뒤로 땀이 얇게 흘렀다. 문이 살짝 열리며 병호 씨가 얼굴을 내밀었다. 여기 있었구나. 응, 무섭지. 무서워. 은주 씨는 솔직하게 답했다. 그래도 해야 할 것 같다. 병호 씨는 의자 옆에 앉아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다. 끝까지 같이 있을게. 그때 복도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사라졌다. 늦은 야근자들이 퇴근한 뒤에 정적이 감싸고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만 미미하게 들렸다. 은주 씨는 심호흡을 한 번 길게 내쉬었다. 내부 고발 포털 창을 열고 제목 칸에 천천히 글자를 채워 넣었다. 지점장의 의한 전산 권한 남용 및 불완전 판매 연계 의혹, 본문에는 날짜, 거래번호, 접속 로그 경로, 권한 승격 기록을 일자별로 정리했다. 첨부에는 로그 캡처와 확인서 사진을 압축해 올렸다. 보내기 버튼이 커다랗게 떠 있었다. 여러분, 결심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두려움의 문턱을 넘어서는 발걸음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한 번의 클릭이 한 가족의 삶과 수많은 고객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숨을 고르고 함께 지켜봐 주세요. 보내. 병호 씨가 낮게 말했다. 지금이야. 어머니는 거실에서 기도하시고 계셔. 그의 미소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은주 씨는 커서를 버튼 위에 올렸다. 순간 기석 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늘 정오까지 현명하게. 그 말들이 얇은 실처럼 손가락을 붙잡았다.
그러나 곧 다른 얼굴이 겹쳤다.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이던 지난날의 자신, 시장에서 밤을 새워 계산표를 그리던 영자 씨. 그리고 옆에서 기다리는 병호 씨. 그녀는 속으로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세. 클릭. 전송 완료. 창이 조용히 떴다. 끝났어. 숨이 길게 빠져나왔다. 곧이어 휴대폰이 진동했다. 딩. 내부 신고 접수 안내. 추가 자료 요청 시 개별 연락. 짧은 문장이었지만 철문 같은 안도감이 가슴에 내려앉았다. 잘했어. 병호 씨가 손을 꼭 잡았다. 정말 잘했어.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다. 영자 씨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서 있던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보냈구나. 내 이제 후회하지 마라. 내 영자 씨는 천천히 의자 곁에 앉았다. 내가 젊을 때 한 번은 억울한 값을 내가고도 입을 다문 적이 있다. 그날부터 평생 마음 한 구석이 아팠지. 너는 오늘 그 구석을 비웠다. 무서울 땐요. 무서울수록 사실에 붙어 있어라. 말은 흔들려도 기록은 안 흔들린다. 세 사람은 모니터가 꺼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더 굵어졌고 사무실 천장등이 한 번 깜빡였다. 은주 씨는 전송 내역을 다시 확인하고 종이 서류들을 봉투에 넣어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어 경위서 초안을 꺼냈다. 하단에 단독 과실. 문구 위에 굵게 선을 그었다. 펜 끝이 종이를 눌러 사각 소리를 냈다. 이건 더 이상 내 문장이 아니야. 그녀는 초안을 반으로 접어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던져 넣었다. 내일 아침 인사팀에 공식 소명서 제출할게요. 같이 가자. 병호 씨가 숨을 골랐다. 나도 근처에서 기다리마. 영자 씨는 의자를 밀며 일어섰다. 혹시 누가 함부로 말하면 시장 사람 이름으로 증언하라고 해라. 나한테도 기록이 있다. 세 사람은 불을 끄고 복도로 나왔다. 비상등의 연두빛이 길게 이어졌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추자. 유리문에 비친 새 그림자가 한 덩어리처럼 붙어 있었다. 은주 씨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숨지 않겠어요. 이른 아침 은행 본점 앞은 평소와 달리 기자들로 붐볐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마이크를 든 리포터들이 모여 웅성거렸다. 오늘 내부 고발건 사실 확인 들어간다는데요. 피해 고객 수가 수십 명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은주 씨가 건물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고객 자금 누락 사건, 본인이 책임자라는 건 사실입니까? 은주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준비해 둔 봉투를 내밀었다. 저는 고의로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안에는 전산 로그, 내부 결제 기록, 그리고 수년 전부터 반복된 불완전 판매 자료가 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연달아 터졌다. 본점 로비 안 이미 감사팀과 경찰이 들어와 있었다. 지점 직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오가고 복도 끝에 선 기석 씨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불만 가진 직원 하나가. 그러나 그 말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감사팀장이 봉투를 열며 단호하게 말했다. 결제 코드 일치합니다. 지점장 권한으로 승인된 기록이네요.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증거 자료가 띄워졌다. 접속 로그, 거래 변조 내역, 고객 불만 접수 건, 이어서 화면이 바뀌며 과거 구청에 접수된 시장 상인 피해 민원 자료가 불러와졌다. 거기엔 영자 씨의 이름이 또렷하게 있었다.
몇 년 전에도 같은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피해자 증언과 서류가 모두 남아있네요. 감사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메웠다 순간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졌다. 설마 지점장이 직접 개입을 그동안 다 은폐됐던 거야? 기석 씨는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이건 오해입니다. 제 결제는 단순 확인 차원이었어요. 하지만 모니터에 확대된 전표 속 그의 서명이 반박처럼 떠올랐다. 그때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의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기석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순간 회의실은 숨을 죽였다. 기석 씨가 발버둥 쳤지만 플래시 세례와 동시에 그의 발걸음은 무너져 내렸다. 여러분, 드디어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워진 권력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정의는 비로소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밖으로 끌려나가는 기석 씨의 등 뒤로. 은주 씨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병호 씨가 곁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 됐어. 내 잘못 아니라는 게. 세상에 드러났잖아. 영자 씨는 멀찍이 앉아 흐뭇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봐라. 정직함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 회의실 한편에 모여 있던 직원들이 은주 씨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이제 숨지 않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들이 퍼져 나왔다. 은주 씨는 눈물이 고였지만 미소를 지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가족이. 그리고 오래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로비에 다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은주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다. 오늘 드러난 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이들이 겪은 고통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플래시 속에서.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위축된 은행원이 아니었다. 당당히 진실을 선택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군산 시장 골목에 주황빛이 번졌다. 비닐 천막 끝에 남은 물방울이 반짝였고 반찬 가게 앞 가마솥에서는 미역국 김이 포근하게 올랐다. 영자 씨는 국자를 천천히 저으며 숨을 고르듯 국물에 호흡을 맞췄다. 문이 살짝 열리고 발걸음이 멈췄다. 엄마 병호 씨가 먼저 들어섰고 그 뒤로 은주 씨가 조심스레 따라왔다. 두 사람의 얼굴엔 긴 밤을 건너온 사람만이 가진 잔잔한 빛이 비쳤다 왔냐? 영자 씨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이 길면 울컥할 것 같아서였다. 은주 씨가 앞치마를 챙겨 매며 속삭였다. 오늘 손님들 오시면 내가 직접 설명할게요. 괜한 소문은 제가 걷어낼게요. 설명은 짧게. 진실만. 영자 씨가 미소를 보였다. 그리고 밥 먹고 내 가게 앞을 서성대던 단골이 머뭇머뭇 들어왔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경솔했어요. 뉴스 보고 알았어요. 은주 대리, 아니 은주 씨. 미안합니다. 은주 씨가 고개를 숙여 답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따뜻하게 드세요. 병호 씨가 작은 테이블을 펴며 말했다. 이 집 반찬 맛 잊지 마세요. 예전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 든든하게 드릴게요. 사람들은 눈치를 보다가 하나둘 주문표를 올렸다. 미역국 향이 더 짙어졌다. 여러분, 무너졌던 자리에 다시 밥상부터 차리는 집이 있습니다. 상처가 채 마르지 않았어도 식구들이 둘러앉는 순간 삶은 조용히 원래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마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잠시 뒤 휴대폰이 동시에 진동했다. 감사 결과 공지 고객 보호, 조치 시행, 내부 통제 전면 개편.
관련자 직무정지라는 문장이 화면을 채웠다. 은주 씨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끝까지 가는구나. 응, 우리도 오늘을 기억하자, 병호 씨가 말했다. 영자 씨는 국자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얘들아, 이제부터는 숨지 말고 서로에게 먼저 말해라. 기쁜 것도 두려운 것도 그래야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 네, 엄마 가게 문턱에 서 있던 동네 어르신이 손을 내밀었다. 하이고. 영자야, 내가 옳았다. 우리가 늦게 알아봤지. 어르신, 밥 드시고 가요. 시장 사람은 먹고 나면 다시 같이 서는 거예요. 그래, 같이 서자. 식탁에 국이 돌고 반찬이 돌았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의 짧은 웃음, 사과의 한마디가 자연스럽게 섞였다. 은주 씨는 손을 모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 안에서 두려움이 커질수록 엄마의 손길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사람 마음이 다 그렇지. 영자 씨가 천천히 대답했다. 근데 기억해라. 정직은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뿐 길을 잃지 않는다. 그녀 스스로도 오래간만에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노을이 천막을 붉게 물들이자 가게 안이 더 따뜻해졌다. 병호 씨가 계산대를 정리하며 활짝 말했다. 내일부터는 제가 오전 운행 줄이고 가게 돕겠습니다. 엄마, 이제 어깨 펴요. 허리는 못 펴도. 마음은 폈다. 영자 씨가 웃었다. 세 사람의 웃음 사이로 지난날의 고된 밤들이 천천히 뒤로 밀려났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서로를 향한 고마움과 다시는 눈을 피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문을 닫기 전 은주 씨가 간판 불을 껐다. 어둠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돌아보고 작게 중얼거렸다. 오늘 이후 나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될게요. 영자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됐다. 이제 우리 집은 더 단단해졌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억울함 앞에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다음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